식품 공장에 AI를 도입했는데 왜 실패할까요? 오늘 영상에서 3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첫째, AI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5가지. 둘째, AI 효과가 큰 공정. 셋째, HACCP과 입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 식품 이야기입니다. 식품 안전, 영양, 푸드테크 관련 이슈를 과학적 근거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쉽게 풀어드리는 채널입니다. 도입 문제 제기. 요즘 식품 공장에서도 AI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듣습니다. AI 품질 검사, AI 예지 보전, AI 생산 계획까지 다양합니다. 그래서 큰 돈을 들여 AI 시스템을 도입한 공장도 있습니다. 1년 뒤에 직원들이 다시 엑셀을 쓰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AI 소프트웨어를 사는 것부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순서를 바꿔서 공정 표준화, 측정 체계, 데이터 품질, 공정 안정화를 먼저 다지고 그 다음에 AI를 적용해야 합니다. 이유 1. 공정 표준화. 첫 번째 이유는 공정이 표준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죽 공정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작업자 한 명은 물을 먼저 넣고 작업을 하고 다른 작업자는 분말을 먼저 넣고 작업을 합니다. 혼합하는 시간도 8분, 10분, 12분으로 제각각입니다. 이 작업 조건 상태에서 AI에게 좋은 반죽 조건을 찾아달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AI가 학습하는 건 표준 공정이 아니라 작업자마다 다른 작업 습관을 학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AI보다 먼저 필요한 게 SOP, 즉 표준 작업 절차입니다. 이유 2. 측정 체계. 두 번째는 측정 체계입니다. 공정 온도가 85도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온도계가 실제보다 3도 높게 측정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AI는 85도라는 숫자를 정확한 데이터라고 그대로 믿습니다. 센서가 틀렸다는 사실은 AI가 스스로 알아채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온도, 중량, 산도, 압력, 유량, 점도 같은 주요 측정기기의 검교정과 관리가 AI보다 먼저입니다. 이유 3. 데이터 품질. 세 번째는 데이터 품질입니다. 같은 분량인데도 작업자마다 충전 분량, 중량 NG, 충진량 이상처럼 다르게 입력한다면 어떨까요? 사람 눈에는 비슷한 문제여도 데이터베이스에는 서로 다른 분량으로 쌓입니다. 그래서 AI 이전에 데이터 정의와 분량 코드 표준화가 필요합니다. 이유 4. 공정 안정성. 네 번째는 공정 안정성입니다. 이미지와 같이 공정이 계속 흔들리는 상태에서 AI가 최적 조건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먼저 관리도를 활용해서 공정이 안정적인지 확인하고 평균, 표준 편차, 수율, 분량률, 공정 능력을 파악해야 합니다. 통계적 공정 관리, 즉 SPC가 먼저이고 AI는 그 다음입니다. 이유 5. 문제 정의. 다섯 번째는 문제 정의입니다. 우리 공장에 AI를 도입하자는 건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대신 충전량 편차를 20% 줄이자, 검사 시간을 30% 줄이자, 금속 검출 오경보를 줄이자처럼 해결할 문제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AI 도입 후에 효과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정리 5단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작업 방법이 같은지, 측정값을 믿을 수 있는지, 데이터 정의가 같은지, 공정이 안정적인지, 그리고 해결할 문제가 명확한지 이 5가지를 먼저 점검한 다음에 AI를 도입하는 순서입니다. 이걸 표준화, 측정, 데이터 품질, 공정 안정성, AI라는 5단계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AI 효과가 큰 영역. 그러면 AI는 어디에 쓰면 효과가 클까요? 첫째, 비정엄사입니다. 카메라로 이물, 색상, 포장 분량, 라벨 인쇄 상태를 자동으로 판별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오래 반복 검사하기 힘든 고속 라인에서 유용합니다. 둘째, 예지 보전입니다. 모터의 진동과 온도, 전류, 소음 데이터를 분석해서 고장이 나기 전에 징후를 미리 잡아내는 방식입니다. 셋째, 충전 공정의 수율과 오버필 관리입니다. 점도, 온도, 압력, 생산 속도, 충전 중량을 함께 분석하면 어떤 조건에서 과충전이 늘어나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넷째, 냉동과 냉장 공정입니다. 외기 온도, 제품 온도, 냉동기 운전, 문 개폐, 전력 사용량을 분석하면 품질과 에너지 효율을 함께 개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AI 효과가 큰 영역 품질 예측. 다섯째, 품질 예측입니다. 예를 들어 발효식품이라면 원료, 염도, 온도, 시간, 산도 데이터가 충분히 쌓였을 때 숙성 시점이나 품질 변화를 예측하는 모델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모델은 어디까지나 데이터가 충분히 축적된 이후에 검토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HACCP과 AI의 관계.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AI가 HACCP의 책임을 대신하는 건 아닙니다. 코덱스, HACCP 체계에서는 위해 요소 분석과 CCP 결정, 한계 기준 설정, 모니터링, 개선 조치, 검증까지 정해진 절차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AI가 안전할 확률을 예측했다고 해서 법적으로 설정된 한계 기준을 마음대로 대체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AI는 이상 징후를 먼저 잡아내고 담당자가 확인한 뒤에 기존 HACCP 절차에 따라 조치하는 방식으로 활용하는 게 현실적입니다. 실제 도입 절차 성숙도 모델. 실제 도입은 전체 공장을 한 번에 바꾸는 게 아닙니다. 공정 하나를 정해서 문제를 정의하고 필요한 데이터를 선정하고 측정 주기와 단위를 표준화한 다음 도입 전 기준값을 확보하고 한 라인에서
시범 적용한 뒤에 효과를 검증하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이걸 파일럿 검증 확대라고 부릅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공장은 종이 기록 중심 단계에서 데이터가 전산화된 단계로, 다시 설비와 센서가 연결된 단계로, 그리고 AI가 이상과 품질을 예측하는 단계로 서서히 올라가게 됩니다. 종이 기록에서 곧바로 AI로 건너뛰려고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결국 가장 중요한 질문은 어떤 AI를 살 것인가가 아닙니다. 우리 공장의 어떤 문제를 어떤 데이터로 해결할 것인가입니다. AI는 마법이 아니라 좋은 데이터를 가지고 반복되는 패턴을 찾아내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식품 공장이 AI를 도입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은 표준 작업 절차, 센서 검교정, 데이터 표준화, 공정 안정화, 그리고 명확한 문제 정의, 이 5가지입니다. 오늘 기억하실 한 문장입니다. AI가 공장을 표준화해주는 게 아니라 표준화된 공장이 AI를 강력하게 만듭니다. 식품공학이 제안하는 더 편리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 더 깊이 있는 식품 영양 정보와 최신 푸드테크 소식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